맞습니다. 이번 수업이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거나 뭐 온라인 기기, 뭐 PC라든지 태블릿 네. PC 이런 기기가 미흡한 가정의 경우에는 당연히 수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예.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예. 네, 사실 뭐 정부에서 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뭐 최대한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기기를 좀 지급을 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네. 사실 모든 학생을 대응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저학년, 그러니까 1, 2, 3학년 같은 네네.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 사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부모가 옆에서 사실 일일이 챙겨주지 않으면 수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특히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봐주시다 보니까 네네. 이분들께서 온라인 수업을 챙기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수업에 좀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좀 있었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온라인 격차를 좀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원격 수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때요? 네, 사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코로나19를 겪은 중국 네.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을 무기한 연기를 하고 이 온라인 재택 수업, 그러니까 수업을 좀 실시를 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5천만 명 가량이 동시에 접속 가능한 그 국가 클라우드 학습 플랫폼을 네.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약 500m 앞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원격 교육,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을 이제 선택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주별로 대응 방안을 별도로 마련을 하고 있고 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사실 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온라인 계약에도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네. 이 K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네네. 사실 이번 온라인 계약 때 나타났던 문제점 가운데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그 쌍방향 소통 네. 그리고 실제 이 온라인 접속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원격에서 이 교육과 피드백 평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평가까지 가능한 이런 원격 수업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고요. 이번 기회 경험을 살려고 이용자 얼굴을 인식을 하고 네네. 제가 등록한 카드나 네. 혹은 그 페이 같은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자동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 음식점에 이제 결제를 하러 가서 뭐 굳이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카드를 꺼내지 그러지 않아도 않아도. 얼굴만 보여줘도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결제가 된다라는 것이 좀 강점이 되겠죠. 사실 이 안면 인식 시스템은 뭐 이미 네. 핸드폰에서 많이 맞습니다.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활용처가 점점 더 넓어지는 분위기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출시했던 스마트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얼굴 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를 이제 결제와 연동을 해서 뭐 실제 결제 시 비밀번호를 일일이 터치하지 않고 누르지 않고도 얼굴로 바로 인식해서 결제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뭐 이런 손안의 서비스를 넘어서 이번에 그 LG CNS 사례처럼 오프라인 상에서도 식당이나 상점에서도 점차 이 얼굴 인식을 해서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사실 이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보안에 대한 좀 우려가 많았는데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여러 보안 기능을 강화해서 해킹에 대한 좀 위협도 많이 줄이고 있고요. 네. 때문에 이제 이 얼굴 인식을 활용한 서비스는 아마 더 많이 등장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CT를 말한다. 전자신문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이상우가 노래합니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죠. 저기 보이는 노란 천지 오늘은 그녀의 세 번째
KBS 일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2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보죠.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4월의 마지막 일요일, 오늘 기온이 그래도 꽤 올라서 서울 19도 등 전국적으로 평년 수준 기온까지 올라왔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이 유지되다가 부처님 오신 날인 4월의 마지막 날 30일부터 5월 4일까지 기온이 꽤나 올라 더워지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많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밤새 경기 북부나 강원 영서 북부 빗방울이 약간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내일도 일부 경기나 강원 내륙, 충북이나 경북 내륙으로 낮부터 오후까지 비가 약간 예상되는데 양이 적어서 5mm 미만으로 가뭄 해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7도, 낮 기온은 18도 등으로 오늘과 거의 비슷한 상태 유지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오늘처럼 내일 괜찮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5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이어가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도로에는 돌발 구간이 여전히 많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약 400m 앞 4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더 가서는 북진천에서 안진터널 사이로 지나는 차량들이 꾸준히 많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 부근 사고 역시 여전히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2km 구간에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는 모두 28km 구간으로 먼저 동김천 부근 3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체는 충청권에 진입해서 옥산 분기점에서 목천 사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안성 분기점 부근과 기흥에서 수원 일대,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올림픽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유익한 정보와 세상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방송 주말 저녁 아나운서 태희경이 전해드립니다. 신병주의 역사 여행 조선왕비 열전 이어갑니다. 조선의 국모로 또 임금의 아내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야 했던 왕비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왕비는 누구신 거예요? 안수나무 한씨라는 분인데요. 네네. 지난주에 우리 그 장수나무 한씨 소개해드렸는데 한 네. 명의 딸이라고 했죠.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1461년에 세자빈으로 있다가 네.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자빈 자리가 공석이 돼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세자빈을 또 이제 새로 이제 그 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왕실에서는 요 한백륜이라는 사람의 딸을 그 세자빈으로 이제 드리게 되고 예. 바로 이 인물이 훗날 이제 예종이 왕이 되면서 이제 왕비가 되는 네. 왕비가 되었을 때 그 호칭은 안수나무가 되는 이 안수나무 한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예종의 왕비는 모두 한씨였네요. 이 한씨는 그 다 이제 청주 한씨였어요. 아, 예. 우리 태조의 첫 번째 왕비 그 소위 이방원의 아버지 네네. 어머니 예. 이분도 이제 신의왕후 한씨라고 하는데 청주 한씨였고 네. 사실 그 예종의 두 명의 왕비도 이제 그 청주 한씨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전기는 이 청주 한씨들이 많아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 청주 한씨 분들은 조선전기에 태어나셨으면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런 왕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예. 그러다가 이 보면 왕비 가문도 좀 변화가 있게 되는데 네네. 조선중기는 또 파편윤 씨가 많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문정왕후 윤 씨, 뭐 예. 정의왕후 윤 씨, 뭐 이런 분들 있고 예. 조선 후기 가면 우리 안동김 씨, 전성시대를 열어가죠. 네. 그래서 뭐 순조의 왕비, 순호나무라든가 또 뭐 철종의 왕비 다 이 안동김 씨고요. 또 이 왕비를 배출한 또 많은 그 왕비를 많이 배출한 대표적인 성씨 중에 영민 씨, 민씨를 안 나오겠네요. 예. 김성왕후가 있고 그렇죠. 우리 태종의 왕비도 우리 영민 씨였고요. 또 보면 또 청송심 씨가 또 소원왕후 심씨, 또 네. 명종의 왕비 또 청송심 씨였고 또 우리 경종의 첫 번째 왕비 네네. 이분 또 이제 단위왕후라 해서 심씨인데
요 청송 심씨 중에서도 이제 3분이 배출되고 이렇게 아무래도 이 왕비가 많이 배출되는 가문이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세자빈의 경우에도 이렇게 유고가 생기면 간택을 통해서 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제 주목이 되는데 원칙은 간택인데 세자빈을 바로는 선발하지 않고 일단은 후궁으로 들여서 네. 좀 더 이제 이 수업을 받게 하고 또 이 주수의 어떤 좀 뭐 품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켜보는 처신들을 예. 지켜보면서 이제 이 결과적으로 그 중에 이제 가능하다 싶으면 네. 이 세자빈으로 결국 뭐 승격을 시키는데 이 사례는 우리 그 후궁 출신인 승희권씨라고 해서 네. 그 문종의 세자빈을 간택할 때 아. 이 처음 세자빈 그 두 말씀하시니까 명은 공채를 기억나네요.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뭐 한 명은 너무 뭐 저기 신발 태워가지고 막 사랑 얻으려고 하고 한 명은 너무 또 이제 네, 그 네. 동성애자로 뭐 밝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예. 일단은 후궁으로 삼았다가 이 세자빈으로 이제 간택을 해보니까 네. 이건 좀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관례를 이어받아서 네. 이 예종 때도 바로 이런 그럼 그때 당시에도 그 세자로 있었던 예종의 후궁들이 많이 있었나요? 예, 그래서 이제 3명을 일단은 드렸어요, 사실은. 네네. 한순아오만 이제 세자의 그 후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 당시에 그 수기 최 씨하고 후궁 이 씨 이렇게 네. 이제 기록으로 나오는데 이 어떻게 보면 경쟁이죠. 이 경쟁을 해서 그렇죠. 안순아오가 이 세자빈이 될 수 있었던 데는 평소 뭐 행실도 아무래도 이제 왕실의 마음이 들었고 또 이분 또 이제 결정적이 되었던 거는 1466년 2월에 네. 이 예종의 그 아들이 되는 이 예. 제한대군을 낳은 것이 큰 힘이 되는 거죠. 대군 나서 끝난 거죠, 게임은. 그렇죠. 이 아무래도 약 4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왕비가 될 그런 인물이면 네. 왕자를 출산했던 거. 네. 뭐 어떤 측면에서 보이죠. 뭐 가산점 받는 뭐 그렇군요. 이런 사례하고도 닮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순 왕후의 경우는 이제 세자의 후궁을 거쳐서 이제 세자빈이 된 케이스인 건데 그러면 왕비는 언제 돼요? 일단은 이제 예종이 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1468년에 이 세조가 네. 승한 후에 예종이 왕이 올랐고 이제 예종이 왕이 오르니까 바로 이제 왕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목이 되는 게 사실 후궁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왕비가 된 첫 사례예요. 사실 우리 저 현동왕후 권시라 해가지고 단종의 어머니가 있는데 예. 이분은 문종이 세자 시절에 세자빈까지만 예, 세자빈이었고 단종을 출산하다가 출산을 위중으로 사망을 그렇다고 했고 하셨죠. 예. 나중에 이 단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도 이제 추존이 돼가지고 원래 위치로는 세자 빈의 신분에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네네. 현덕왕으로 사실은 높여진 추존된 분이 거로 그렇죠. 실제 소위 재직 중에 왕비가 된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이 안순왕후 한씨고요. 또 이 사례가 후대에도 이어져요. 바로 우리 패비운 씨도 성종의 후궁으로 있다가 네네. 결국은 승진해서 왕비의 자리에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이 성종의 그 두 번째 계비 패비운 씨가 쫓겨나고 역시 이제 그 후궁의 자리에 있다가 왕비가 되는 정현왕후 윤씨라는 분이 네네. 있어요. 이분도 후궁에서 이제 그 왕비로 승진하는 바로 그런 케이스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조선 초기까지는 이런 관례가 지속이 되고 일단은 후궁 중에서 네. 검증된 사람을 이제 왕비로 삼는. 그리고 이제 이 안순왕후가 이제 왕비가 되었을 때는 이제 남편 이제 예. 왕이고 예. 또 이제 아들인 제한대군까지 있으니까 예. 사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왕비로서는 이제 탄탄대로가 그랬네요. 이제 이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또 이 변수가 생겨요. 뭐 예종이 불과 제위 1년 2개월 만인 1469년 11월에 승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너무 짧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종이 빨리 승하하게 되면서 그러면 그 분도 이제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안순왕후는 사실은 보통은 대비라고 했을 때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안순왕후가 이 예종과의 사이에서 제한대군을 낳았었고 아까 낳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예종이 너무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예종 승하했을 때 제한대군 나이가 4살밖에 되지 너무 않아서 어려웠군요. 예. 이게 나이가 너무 어리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왕위는 바로 이 의경세자라 해서 세조의 맏아들의 둘째 아들인 잘상국, 즉 이제 네. 성종에게 이어지게 되면서 위상이 뚝 떨어지죠. 왜냐하면 네.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확실하게 대비로서의 위치를 잡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뭐 전혀 이제 그 조카가 되는 이제 성종이 왕이 되니까 이 위치가 이제 상당히 이제 낮아졌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번 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정의왕후, 그 당시에 이제 정의왕후가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는데 이 왕실 여성의 이제 서열 위를 두고 성종의 전왕인이 예정이 안 됐던 안순왕후 한씨냐 네네. 아니면은 성종의 생모인 이 소양후 한씨냐 우리 예. 인수대비라고 해요. 예. 이 두 사람 간에 이 서열 정하는 게 애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겠는데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인수대비하고 이제 안순왕후를 두고 이 정의왕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약 200m, 6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하게 하고 이제 잘 살필 수 있는 사람 네네. 그리고 또 장유의 차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서열은 마땅히 그 인수대비가 즉 소유왕후가 안순왕후보다 위에 둬야 된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서열 정리를 해버려요. 우리 이런 것들이 안순왕후가 중요하잖아요. 밀린 거네요. 그럼. 우리도 보면 어떤 경우는 뭐 어디 회사 같은 데도 기수냐 뭐 아, 나이냐 그렇죠. 뭐 이런 예. 거 따지듯이 이때도 서열 정리하는데 아마 제한대군이 왕이 됐으면 당연히 이제 안순왕후가 그럼요, 당연한 이제 건데. 최고 이제 대비가 되는 대비라고 건데. 볼 건데 예. 그 바람에 그 소유왕후 한씨보다도 왕실 서열에서 밀리는 그런 또 아픔을 겪게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종과의 사이에서는 이 제한대군 외에는 다른 자식은 없었던 거예요? 어때요? 현숙공주라는 공주 한 명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현숙공주는 사실은 그 별로 이분도 그렇게 좀 좋은 남편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예. 연산군 때 최고의 간신반례로서는 임성의 아들 임광재라는 인물하고 고민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 임광재라는 인물은 부마의 신분으로 처벌두었다라는 죄로 유배에 처해지기도 했고 현숙공주와는 또 뭐 별거 생활을 할 정도로 별로 이제 좋은 관계는 아니었군요. 관계가 아니었죠. 그리고 이 안순왕후 뭐 본인 개인적으로도 왕비 생활도 매우 짧았고 뭐 대비 생활할 때도 별로 커다란 존재감도 없었던 네. 이런 상황에서 1498년 연산군 때 이제 승하를 합니다. 창경궁에서 승하를 했고 네. 이때 그래도 이제 무덤은 그래도 이제 남편 곁에 가게 돼요. 가게 되는군요. 이때 예. 이제 예종이 먼저 돌아가셨잖아요. 네. 예종의 무덤이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지금 소릉에 가면 창릉이라는 무덤이 있고요. 네. 그 창릉이라는 무덤이 이미 조성되어 있으니까 예, 예. 왕비의 무덤을 그 이제 옆에 이제 조성을 하게 되는데 가장 뭐 이렇게 좀 부부 분수이 좋으려면 쌍릉이라 그래요. 바로 옆에 이제 묻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요거 이렇게 견적이 안 나올 때는 같은 이렇게 같은 산 언덕이긴 한데 산 줄기가 쌍릉은 나는, 아니고. 예, 네. 요런 경우를 우리가 동원 이강릉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동원 이강릉의 형식으로 이제 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왕릉이 이 조성이 되는 거는 1499년 그 돌아가신 때가 12월이고 그 2월에 네. 이 왕릉이 완전히 이제 조성되면서 예. 창릉에서 장사 지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전에는 네. 남편과 짧은 시간만을 함께했던 안순 왕후였지만 네, 네. 그래도 사후에는 가까이에서 동원 이강릉 형식이긴 하지만 예. 남편인 예종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병재 역사 여행 이번 주에는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 약 400m 앞 5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 아나운서 태일경이 개청을 주말 스포츠 경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요 스포츠 스포티비 뉴스 이성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개막을 앞두고 이제 팀당 6경기씩 연습 경기 치르고 있는데 오늘까지 3경기를 소화했는데 이제 전력의 특징이 어느 정도 보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시범 경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단체 청백전 하다가 연습 경기 치르고 있는데 네. 오늘 27일, 29일, 5월 1일까지 팀
네. 일단 지금은 반환점을 놓은 것이니까요. 3경기를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팀이 삼성 라이온즈. 예. 네, 최근 몇 년 동안 참 부진했는데 지금 일단 이 6경기에서 기아, 롯데, 하나에 모두 이겼습니다. 유일하게 3연승인데 특히 외국인 투수 농사가 좀 충작이었습니다. 4시즌 동안 10명의 투수가 37승만 했으니까 네. 정말 뽑아놓고 잘 못 썼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어제 하나이글스전에서 선발 데이비드 뷰캐넌이 공 시연 3개를 던졌는데 4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았고요. 네. 삼진세개 볼넷 1개였습니다. 이어서 벤 라이블리가 바로 또 마운드에 올랐는데 3이닝 2피안타 4타에서 3진 무실점